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섭 변호사입니다. 요즘 ICO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여러 군데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또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리버스 ICO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ICO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의 약자입니다.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여러 명한테 발행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IPO,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과 비슷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IPO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한테 증권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ICO는 그것까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여러 명한테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장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의미합니다. ICO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장과 ICO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IPO와 비슷하다기보다는 ICO는 공모, 증권에서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법령상 증권형 토큰, 증권형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과 비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합법적인 ICO는 증권형 토큰이 아닌 유틸리티형 토큰을 의미합니다. 그럼 리버스 ICO는 ICO와 어떻게 다르냐? 리버스 ICO는 기존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기존 사업과 관련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으로 옮겨와서 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사업을 하면서 산출됐던 데이터들, 개인정보 아니면은 다른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에 그대로 이용할 일종의 포인트 같은 역할을 할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존 회사와 새로 설립될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의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하는 네 가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가 다수라고 말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작년 초부터 굉장히 많은 리버스 ICO가 나오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작년 말 아니면은 올해 초부터 많은 리버스 ICO들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단계에서 많은 리버스 ICO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은 하반기부터는 좀 더 큰 회사들, 상장 회사들에서도 많은 리버스 ICO의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스타트업들한테 ICO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런 사항을 준비했는데 ICO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담을 받고 질문을 받다 보면 우려되는 사항이 더 많은데요. 사실 ICO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고 ICO를 시도하는 기업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ICO를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억, 200억, 300억, 500억 많은 그 자금을 모았다라는 소문들이 들리면서 우리도 그렇게 자금을 모을 수 있고 그 자금이 있으면 더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ICO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고 ICO를 계획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ICO를 준비하면서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은 ICO를 단순히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자도 한 명도 없고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아니면 300억이 될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자금을 모으겠다라고 하면 그게 나중에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거나 만약에 성공을 했는데도 그만한 가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걸 사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스타트업 중에 90% 이상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망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다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열심히 했으니까 그 성공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동안의 성과는 보상받는 것이고 그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사들도 그 투자의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이지 그 창업자들한테 투자에 실패했으니까 그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ICO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미래 계획만 가지고 자금이나 암호화폐를 모집해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들이 실패했을 때 과연 거기에 투자한 아니면 거기에 자금을 믿고 미리 대금을 지급한 그 참여자들에게 이게 나는 사기가 아니었다라고 확실히 나중에 입증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자신이 있을 때 ICO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ICO를 하는데 왜 블록체인 산업으로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결제 수단을 이 암호화폐, 토큰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암호화폐나 토큰을 바꾸는 ICO를 진행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 그냥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현금 대신 이거 토큰만 발행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왜 꼭 ICO를 진행을 해야 되나요? 이건 그냥 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 아닌가요? 블록체인 시스템 상으로 올라와 있을 때 어떤 점이 또 좋게 되나요?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의문점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ICO는 성공할 수도 없고 결국은 시장에서도 스캠으로 찍혀서 나중에 이쪽 분야에서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한국에서 많이 나오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모집하려고 하고 있는 자금 그리고 암호화폐가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 그 다음에 어떤 개인들한테 정말 소중한 그리고 전부일 수 있는 자금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ICO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CO를 진행할 때는 단순히 어떻게 하면은 ICO를 성공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ICO가 실패했을 때 창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ICO에 참여하려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알려줘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지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유사수신행에 관한 법률 한국 법을 다 준수해서 ICO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 알고 있으신 점이 해외의 법인을 세우면 한국의 법령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그 ICO에 참여를 하게 되면 한국의 법령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해외의 법인을 설립해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ICO를 진행한다면 한국의 법령들은 전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기,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가지 법령들을 준수해서 ICO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TF를 통해서 작년 9월 2일부터 12월 그리고 올해 여러 차례 암호화폐 관련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차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은 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해서 취급 가이드라인만을 발표를 했고 금융기관 등을 통해 간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법령이나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여러 회사들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어느 선까지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어느 선까지는 업무를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인지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만 하더라도 하루 거래액이 몇 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몇 조가 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어떤 방법으로 자산을 보관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그 회원들에게 환불 절차나 이런 걸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상장시킬 것인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나와 있는 일반적인 쇼핑몰 관련된 업체들이 하는 수준의 보안 책임을 진다면 문제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액이
상당히 큰 현재 상황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래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규제가 없다 보니 오히려 거래소들이 이거를 마음대로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란을 겪는 물론 거래소도 있지만, 그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무조건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고민 없이 어떠한 보안 장치도 가지지 않고 어떠한 암호화폐에 대한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거래를 마음껏 시켜줘서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도권으로 암호화폐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권으로 가져오지 않기에는 이미 시장 규모가 커졌고 세계적인 흐름도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빨리 들어와서 정당한 규제를 마련을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ICO 관련해 가지고 9월 29일부터 정부는 한국에서 ICO는 전면 금지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틸리티 토큰인 경우에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금지되는지는 전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법률가들이 현재 유틸리티 토큰을 ICO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는 없다. 다만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완고하기 때문에 이를 한국에서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있다 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투자자, 해외 암호화폐 산업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금지되는 법령이 없는데 왜 하면 안 되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법치국가에서 그런 게 말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법령을 세워서 그거에 따라서 하게 해야지, 지금과 같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라고 하고 어떠한 법령도 없는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많은 기업들이 현재 해외에 나가서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에서 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모집한 자금에 대한 수익에 대한 세금, 해외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 다 해외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블록체인 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정부가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CO의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래소의 거래, 그리고 ICO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의 거래와 ICO는 모두 투자자, 그리고 이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 어둡고 새로운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은 그 조작을 통해서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하는 이런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ICO 같은 경우에 탈중앙화된 서비스입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됐는데 중앙에서 이걸 완전히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면 그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성을 무시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산업에 맞는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한 ICO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시행을 하면은 합법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리스크가 발생하고 이랬을 때 투자자에게 충분히 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 현재 한국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던 증권과 관련된 법령,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령을 많은 부분 준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서 중앙화된 시스템을 통한 규제는 제외하고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CO 참여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센트라 프로젝트의 파운더들이 사기죄로 체포됐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주요 이력 등에 대해서 허위로 기재하고 오히려 비싼 광고 모델을 이용해서 홍보 활동에 치중을 하고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라는 취지인데요. 한국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해외 프로젝트들도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자들, 그리고 팀 멤버들, 어드바이저 멤버들이 과연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리고 믿을 만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는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모델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검토 인력들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믿고 선택한 프로젝트와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에는 검증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팀원, 어드바이저가 과연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가 과연 블록체인이 필요한 프로젝트인가, 아니면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돈만 모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오히려 중앙 서버를 두고 사업을 수행하는 게 훨씬 성공 확률이 높은데 다른 노력이 훨씬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ICO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블록체인에 붙인 건 아닌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서 그런 플랫폼이 운영이 된다면 실제로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용 가치가 있을 것인지, 실제로 골프장 회원권이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를 하실 때 내가 실제로 그 골프장이 만들어지면 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너무 치고 싶겠다, 아니면 그 골프장을 너무 이용하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 골프장을 회원권을 사는 것이지, 이 골프장 회원권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 홍보를 되게 많이 한다라고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을 때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사용하기 좋고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활성화되면 실제 생활에서 그거의 가치가 얼마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프로젝트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 프로젝트의 가치와 현재 모집 금액, 캡과의 마켓 캡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 프로젝트에는 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했는데 원금 보장이 실제로 되는 거냐, 아니면 최소 몇 개월 동안 수익률이 몇 % 이상 다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전부 현재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불법입니다. 한국에서 투자를 할 때 몇몇 법률에서 예외, 예금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 보장이나 수익률 보장 등의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수익률이 보장되는 투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금, 그것도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는 전부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시작도 하기 전에 오히려 홍보에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조직을 이용해서 이거 ICO에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지갑 만들어 주겠다, 비밀번호 나한테 알려달라, 그거에 따라서 내가 주겠다. 이 부분은 나이가 조금 드신 어르신 분들한테 접근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법인데요. 굉장히 ICO에 참여하는 법은 개인 월렛도 만들어야 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누가 대신해줘서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굉장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직접 할 수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서 검증이나 이런 것까지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검증 없이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고,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져서 좋은 프로젝트들이 한국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들의 투자나 지원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은 사기나 유사수신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해서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ICO를 할 때 시장 규모가 너무 커지지 않았냐, 한국에서 예전에 투자 받을 때는 단순히 몇억 받으면 많이 받았다, 몇십억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몇백억, 이게 정상이냐, 과열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열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실리콘밸리 등과 비교해서 언제나 시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기업 가치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 그리고 ICO를 진행할 때는 한국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미국 프로젝트인지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프로젝트가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블록체인 산업을 통해서 한국 등 전 세계가 실리콘밸리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커졌고 이것은 한국의 스타트업과 한국의 산업에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실패한 창업자들이 다시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지만 단순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돈만을 수집하려고 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런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엄단을 하면서 블록체인 산업이 한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정부의 뒷받침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Startups Korea